빈 거실에 앉아서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 혼자 밥 먹기엔 너무 이른 시간도, 그렇다고 누군가를 기다리기엔 너무 늦은 시간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다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 몇 개. 혼자 먹을 반찬을 만들 기운도 없었어요. 예전엔 남편을 위해 매일 4~5가지 반찬을 만들었는데 이젠 그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에 물이 끓는 소리만이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혼자 먹는 라면은 왜 이렇게 허전할까? 식탁에 앉아서 라면을 후루룩 먹다가 문득 건너편 빈 의자를 봤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이제는 익숙해져야 하는데 여전히 낯설었어요. 라면 한 입 먹고 눈물 한 방울 떨어지고 또 한 입 먹고 또 눈물 한 방울. 정말이지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7시.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행복한 가족이 웃으며 저녁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어요. 예능 프로그램.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또 돌렸습니다. 뉴스.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들. 결국 TV를 껐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이 고요함 속에서 제 숨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남은 삶을 이렇게 혼자 보내야 하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 시간이면 아이들 재우느라 바쁠 거였습니다. 괜히 전화했다가 부담만 드릴 것 같았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남편의 베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남편의 냄새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 베개를 안고 있으면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여보, 나 혼자 살기엔 너무 무서워. 당신 없으니까 이 집이 너무 넓고 너무 조용해.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어둠만 짙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경로당에 갔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았거든요. 경로당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점심을 먹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순간 다시 그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반복됐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고,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고, 아침 인사를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고 있는데 낯선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고 깔끔한 정장 차림에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경로당 관장님께서 소개하셨어요. 최민호 씨 오셨네요. 여러분, 새로 이사 오신 분이에요. 인사 나누세요. 민호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화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어요. 민호 씨가 제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혼자예요. 혼자 사는 게 좀 외롭죠? 그 말에 뭔가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네, 좀 그래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예쁘신데요? 예쁘다니.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남편한테도 나이 들어서는 그런 말 못 들어봤는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나이가 많으시다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걸요. 민호 씨는 정말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부담스럽지 않게 딱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경로당에 가면 민호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제가 아는 식당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날씨가 좋은데 산책하러 가실래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낯선 남자와 단둘이 있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민호 씨는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예의 바르고 배려심 많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숙 씨,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3년 전이에요. 갑작스러웠어요. 아침엔 멀쩡하셨는데 저녁에 쓰러지시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혼자 계시면서. 네,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고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는데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영숙 씨, 이렇게 혼자 사시기엔 너무 아까우세요. 누군가와 함께 계시면 좋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혼자예요. 아내와 사별했어요. 외로움이 뭔지 알죠. 그래서 영숙 씨 마음이 이해돼요. 민호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민호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고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진지하게 만나면 어떨까요? 진지하게.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재혼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저도 그러고 싶긴 한데, 애들이 뭐라고 할지. 애들도 중요하지만 영숙 씨 인생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남은 인생, 외롭게 혼자 사시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고 나는 이렇게 매일 외로운데 내 인생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반지를 꺼내서 봤어요. 50년 전 남편이 결혼식 날 끼워줬던 반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금빛이 바래고 작은 흠집들이 생겼지만 제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여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될까? 당신 화내지 않을까?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가 빼고 또 끼웠다가 빼고 그렇게 밤새 고민했습니다. 며칠 후 딸 지연에게 전화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게 엄마가 요즘 누구 좀 만나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엄마, 설마 재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좋은 분을 만나서. 엄마, 너무 급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한두 달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주고. 엄마, 한두 달로 사람을 알 수 있어요? 혹시 무슨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목적?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그냥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지. 지연아, 넌 모를 거야.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엄마, 그래도
넌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잖아. 엄마는 아무도 없어. 나도 누군가랑 같이 있고 싶어.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 인생이시니까 엄마가 결정하세요. 근데 제 말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요. 알았어, 지연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의 걱정도 이해가 됐지만 동시에 서운했어요. 내 마음도 모르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민호 씨, 우리 진지하게 만나요. 민호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영숙 씨, 후회 안 시킬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온기가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반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여보, 미안해. 근데 나도 살아야 해. 혼자는 너무 외로워. 반지를 보석함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잠시 묻어둬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딸 지연과 손녀 민지가 왔어요. 지연은 내내 굳은 표정이었지만 축하한다고 말은 해줬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근데 뭔 일 있으면 꼭 얘기하세요. 알겠죠? 알았어, 지연아. 걱정 마. 엄마 잘 지낼 거야.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숙 씨, 아니, 이제 제 아내니까. 여보,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신혼여행 대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호 씨가 제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제 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집이 정말 좋네요. 아늑하고 깔끔하고 고마워요. 남편이랑 30년 산 집이에요. 민호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군요. 이제 이 집에서 우리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요. 네, 그래요. 그날 밤 오랜만에 옆자리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호 씨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드디어 외로움에서 벗어났어. 하지만 알았어야 했습니다. 외로움보다 무서운 게 있다는 걸. 잘못된 선택이 가져올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땐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에 누군가 있다는 게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민호 씨가 잠든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려는데 민호 씨가 먼저 일어나서 나왔어요. 여보,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신혼인데 제가 해야죠. 민호 씨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어요. 감동했습니다. 남편도 평생 부엌 일은 안 했는데 민호 씨는 달랐어요. 대추차 좋아하시죠? 제가 끓여드릴게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말을 이렇게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아침을 먹으면서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하러 갈까요? 좋아요. 근처 공원 가요. 아니면 좀 멀리 가볼까요?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어요. 민호 씨와 함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제 코트를 꺼내주고 가방도 챙겨줬어요. 이런 배려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영숙 씨, 아니 여보, 우리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믿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 다정했어요. 매일 아침 차를 끓여주고 함께 산책하고 저녁엔 같이 TV를 봤습니다. 혼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 씨가 물었어요. 여보,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어요? 왜요? 아, 제 통장이랑 같이 정리하려고요. 부부니까 재산도 투명하게 관리해야죠. 재산 관리.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그냥 각자 관리하면 안 돼요? 민호 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인데 재산을 따로 관리하면 좀 서운한데요. 아, 그게 아니라 혹시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우리 사이에 뭐가 숨길 게 있어요? 민호 씨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괜히 상처 준 것 같았어요. 알았어요. 서랍에 있어요. 고마워요, 여보. 제가 잘 정리해 놓을게요. 민호 씨가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후에 나왔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이제 우리 재산 상황이 한눈에 보이네요. 그래요? 뭐 특별한 거라도. 아니에요. 그냥 정리만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준 게 잘한 일일까? 하지만 부부인데 뭘 그렇게 숨기겠어요. 괜찮아. 민호 씨를 믿어야지. 며칠 후 민호 씨가 또 물었습니다. 여보,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 어디 있어요? 왜요? 아, 제 명의로도 좀 올려야 할 것 같아서요.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잖아요. 공동 명의. 또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남편이랑 같이 산 집이라 민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저랑 재혼하셨으면 이제 전 남편 생각은 좀 그만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데 당신은 아직도 전 남편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민호 씨, 오해예요. 그냥 이 집이 제게 의미가 있어서. 의미? 저랑 새로 만들어가는 의미는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그럼 공동명의 하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민호 씨가 화가 난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남편을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가? 한참 후 민호 씨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조금 누그러져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했네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냥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되려면 모든 걸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당신이 전 남편을 자꾸 생각하시면 저는 어떡해요. 미안했습니다. 민호 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알았어요. 공동명의 할게요. 정말이에요? 고마워요, 여보. 민호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시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부동산 등기소에 갔습니다. 서류에 사인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우리 완전히 한 가족이네요.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그날 밤 남편의 반지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반지였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걸 다시 꺼낸 겁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봤습니다. 여전히 딱 맞았어요. 50년 동안 낀 반지니까요. 그때 민호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해요? 깜짝 놀라서 반지를 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봤습니다. 그게 전 남편 반지예요? 네. 민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직도 그걸 끼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오늘 처음 꺼낸 거예요. 왜요? 저랑 결혼했는데 왜 전 남편 반지를 꺼내보세요? 그냥 문득 생각나서. 여보, 솔직히 말해요. 저랑 결혼한 거 후회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그 반지 버려요. 이걸 버리라고? 50년을 함께한 반지를? 그건 좀 그런데. 왜요? 전 남편이 그렇게 좋아요? 그럼 저는 뭐예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호 씨, 이건 추억이에요. 그냥 추억일 뿐이에요. 추억? 그 추억 때문에 저는 매번 비교당해야 해요? 당신 마음속에 저는 없는 거예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증명해요. 그 반지 지금 당장 버려요. 민호 씨가 제 손에서 반지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손을 뒤로 빼었어요. 안 돼요. 이건 제 소중한 물건이에요. 소중한 물건? 저보다 그 반지가 더 소중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당신 마음을 알겠어요. 민호 씨가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붙잡았어요. 민호 씨,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도 전 남편을 못 잊었어요. 저는 그냥 외로움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이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민호 씨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늘은 따로 자겠어요.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호 씨가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겨진 방에서 반지를 봤습니다. 이 작은 반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어요. 여보, 미안해. 근데 이 반지는 못 버려. 이건 우리 50년의 증거야. 반지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은 곳에, 민호 씨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겼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대로 차를 끓여왔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민호 씨는요? 저도 잘 잤어요. 어제 일은 잊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조심성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호 씨의 미소가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민호 씨는 자주 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누군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호 씨, 제 서랍 뒤지셨어요? 네. 아니에요. 왜요? 서랍이 열려 있던데요. 아, 그거요. 제 물건 찾다가 실수로 열었나 봐요. 미안해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민호 씨 물건이 내 서랍에 있을 리 없었거든요. 뭘 찾으셨어요? 아, 그냥 손톱깎이요. 손톱깎이는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분명했어요. 민호 씨, 혹시 반지 찾으신 거예요? 민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당신이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 물건을 허락도 없이 뒤지시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근데 당신도 이해해요. 남편인 제가 매번 전 남편 그림자에 가려져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 씨는 자주 제 외출을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경로당이요. 또요? 요즘 너무 자주 가시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보, 그 친구들보다 저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가끔은 친구들도 만나야죠. 그 친구들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매일 시시한 얘기만 하잖아요. 시시한 얘기. 민호 씨가 제 친구들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시시하지 않아요. 제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알았어요, 알았어. 가세요. 근데 너무 늦게까지 있지는 마세요. 마치 허락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내가 외출하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죠?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영수가 요즘 어때? 재혼 생활은? 좋아. 좋아 보이지 않는데? 얼굴이 어두워졌어. 그래. 아니야, 괜찮아. 그 남자 어때? 잘해줘? 응, 잘해줘. 정말 다정해.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호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몇 시간씩 뭘 그렇게 얘기해요? 집에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데 미안해요. 그리고 여보, 앞으로는 경로당 좀 줄이세요. 그 친구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나 하고 이상한 얘기? 무슨 얘기요? 당신을 이간질하는 얘기요. 남편이 어떻대 재산 조심해라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 친구들이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었습니다. 민호 씨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친구들은 그런 말 안 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당신 모르는 곳에서 그러더라고요. 언제요? 그냥 우연히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걸 보니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 씨, 왜 제 친구들을 떼어놓으려고 해요? 떼어놓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은 절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식이죠. 당신이 행복한 게 보기 싫은 거예요. 민호 씨의 말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들 수 없었어요. 혹시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민호 씨는 금방 잠들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혼한 지 겨우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 제 선택이 틀렸다는 뜻이니까요. 아니야. 괜찮아.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야. 곧 나아질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재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의 달콤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상한 긴장감만 남아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지연이가 온대요. 점심 같이 먹기로 했어요. 민호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또요? 지난주에도 왔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게 자주예요? 여보, 우리 신혼인데 딸이 너무 자주 오면 부담스럽잖아요. 부담? 제 딸인데요. 민호 씨가 신문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되나요? 됐어요. 오라면 오라고 하세요. 저는 나가 있을게요. 민호 씨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오쯤 지연이가 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엄마 안 계세요? 응, 왔어. 어서 와. 포옹을 하려는데 민호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아, 지연 씨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호 씨.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천천히 계세요. 민호 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딸과 단둘이 남았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뭐가?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잘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잘 먹어. 걱정 마. 엄마, 민호 씨랑은 잘 지내세요? 잘 지낸다고 말하려다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응, 잘 지내지. 목소리에 확신이 없으신데요. 정말 괜찮으세요? 지연아, 그냥 적응하는 게 좀 힘들어. 뭐가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외출할 때마다 물어보는 것, 친구들 만나는 걸 싫어하는 것, 통장을 혼자 관리하는 것. 하나하나 말하자니 사소한 것들 같았어요. 그냥 생활 방식이 좀 다르잖아. 서로 맞춰가는 게 쉽지 않네. 엄마, 혹시 민호 씨가 엄마한테 잘못하는 거 있어요? 아니야, 잘해줘. 정말 잘해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재혼한 지 석 달 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건 제 선택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니까요. 엄마, 뭔 일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알겠죠? 알았어, 지연아. 점심을 먹고 지연이가 돌아갔습니다. 민호 씨는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딸 갔어요? 응, 아까 갔어.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안부 묻고 갔어요. 저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어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에 대해 안 좋게 말하지는 않았나 해서 그런 말 안 했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민호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경로당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또 경로당 가세요? 네, 친구들 만나려고요. 요즘 너무 자주 가시는 거 아니에요? 집에도 좀 계셔야죠. 일주일에 3번 정도인데요. 그게 많은 거예요. 저는 당신 옆에 있고 싶은데 당신은 자꾸 밖에만 나가시네요. 민호 씨도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당신이 있어서 친구 안 만나도 괜찮아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저도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왜요? 제가 부족해요? 그게 아니라, 알겠어요. 가세요. 근데 오늘은 일찍 오세요. 6시까지요. 6시. 경로당에서 저녁 먹고 오면 7시가 넘는데 6시까지 오라니.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안 돼요. 6시까지 오세요. 늦으면 걱정돼요. 걱정이 아니라 통제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계를 봤어요. 5시 반.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벌써 가? 저녁은 먹고 가지. 아니, 집에서 먹어야 해. 남편이 기다려. 응.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정확히 5시 55분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거실에서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5분 일찍 오셨네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마치 아이를 칭찬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 저 애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왜 시간 지키는 걸 칭찬하세요? 저 어른이에요. 민호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보, 제가 당신을 걱정해서 그런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섭섭하네요. 걱정이 아니라 통제잖아요. 통제?
제가 언제 통제했어요? 매일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몇 시까지 오라고 하고 그게 통제예요? 그냥 당신 걱정되어서 그러는 건데 민호 씨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이러는 건데 당신은 제 마음도 몰라주시네요. 미안해요. 또 제가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헷갈렸어요. 그날 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대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대출금 3천만 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출? 제가 대출을 받았다고? 민호 씨를 불렀습니다. 민호 씨, 이게 뭐예요? 문자를 보여주니 민호 씨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뭐가요? 대출 승인 문자요. 제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아, 그거요. 여보, 당신이 신청하셨잖아요. 저요? 언제요? 지난주에 같이 은행 갔을 때요.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에 은행에 간 건 맞습니다. 민호 씨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갔었어요. 하지만 대출 신청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아니요, 대출 신청 안 했어요. 했어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요. 혹시 잊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억나요. 대출 얘기 자체가 없었어요. 민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저번에도 약속 잊으셨고, 그저께도 뭐 사기로 했는데 잊으셨고, 그건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민호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근데 대출금은 어디 쓸 거예요? 저희 집 리모델링 하려고요. 기억 안 나세요? 같이 상의했잖아요. 리모델링?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아니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했어요, 여보.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민호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마치 정말 제가 잊어버린 것처럼. 저,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그냥 쉬세요. 민호 씨가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문자를 지우려는 것 같았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내가 정말 잊어버린 걸까? 나이가 들어서?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대출 신청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그냥 통장 정리만 했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해. 분명히 이상한데. 근데 민호 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옆에서 민호 씨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괜히 의심하는 걸까?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민호 씨가 없었어요. 거실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은행 일 보러 갔어요. 점심 전에 올게요. 민호. 은행 일. 또 은행에 간다고. 혼자 무슨 일을 보는 걸까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통장이 없었어요. 민호 씨가 가지고 간 것 같았습니다. 내 통장인데 왜 혼자 가져가지?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민호 씨가 이상해라고?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느낌만 이상할 뿐. 창밖을 봤습니다. 이상하게 집이 좁게 느껴졌어요. 벽이 점점 좁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감옥 같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 민호 씨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제가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경로당도 마음대로 못 가고, 딸도 자주 못 만나고, 제 통장도 제 손에 없고, 이게 정상인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부부 생활이란 게 원래 이런 걸까?
제가 50년 전에 결혼했을 때는 이랬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민호 씨가 돌아올 때까지 2시간. 그 2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혼자 있는 게 이렇게 무섭고 답답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 혼자 살 때는 외로웠지만 자유로웠어요. 어디든 가고 싶으면 갔고 누구든 만나고 싶으면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더 외롭고 더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처음으로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인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의 반지가 숨겨진 서랍을 봤습니다. 꺼내고 싶었어요. 그 반지를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호 씨가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또 싸우게 될 거예요. 그냥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어요. 정오쯤 민호 씨가 돌아왔습니다. 화난 얼굴이었어요. 여보, 다녀왔어요. 은행 일 잘 처리했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그냥 대출 관련 서류 정리했어요. 당신 사인이 필요한 거 제가 대신 해놨어요. 대신? 제 사인을? 제 사인을 대신해요? 부부니까 괜찮아요. 은행에서도 그러래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법적으로? 민호 씨, 그건 좀. 왜요? 또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저는 당신을 위해서 이러는 건데, 당신은 매번 의심만 하시네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제가 당신 돈 훔쳐가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제 뜻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저도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또 제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만 커져갈 뿐이었어요. 재혼한 지 넉 달째였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민호 씨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구예요? 손녀분이네요. 민지, 이 늦은 시간에? 문을 열자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할머니, 깜짝 방문이에요. 민지야, 어머, 들어와. 민지를 안으려는데 민호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지야,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연락이라도 하시지. 죄송해요. 갑자기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그래도 미리 연락해야죠. 우리도 준비가 있어야. 민호 씨, 괜찮아요. 우리 손녀인데 언제든 와야죠. 제가 민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민호 씨는 불편한 표정으로 뒤를 따라왔어요. 거실에 앉은 민지가 저를 자세히 봤습니다. 눈빛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할머니,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요즘 입맛이 좀 없어서 그래. 밤에도 잘 주무세요? 잘 자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즘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설쳤거든요. 민호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지 씨,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할머니 얼굴이 정말 안 좋아 보이는데요. 원래 나이 드시면 그래요. 괜찮아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지도 그걸 느낀 것 같았어요. 할머니, 물 좀 드릴까요? 고마워, 민지야. 민지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가려는데 민호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손녀분 오늘 재우실 거예요? 당연하죠. 이 늦은 시간에 어떻게 보내요?
내일 아침 일찍 보내세요. 저희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가족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부엌에서 민지가 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랍을 보더니 멈칫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민지가 들고 있는 건 서류 뭉치였습니다. 서랍 안에 있던 걸 본 거였어요. 다가가서 봤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였어요. 제 명의로 된 대출 서류가 여러 장. 이건 민호 씨가 정리해 놓은 거야. 할머니 명의로 대출 4천만 원이요? 언제 받으셨어요? 4천만 원?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인데? 아니에요, 할머니. 여기 보세요. 3천만 원, 그리고 또 1천만 원. 총 4천만 원이에요. 민지가 서류를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정말 두 건의 대출이었어요. 뭐야, 이게. 그때 민호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하세요? 민지가 서류를 들고 있는 걸 보더니 민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 그거요. 그냥 리모델링 자금이에요. 리모델링에 4천만 원이요? 요즘 공사비가 비싸요. 민지 씨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데요. 대출 서류 정도는 볼 줄 압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호 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래서요? 뭐가 문제인데요? 두 건의 대출 날짜가 일주일 간격이에요.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었는데 왜 나눠서 받으셨죠? 그건 은행 사정이 있었어요. 어느 은행인데요? 왜 그렇게 캐묻는 거예요?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인데. 민호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할머니 일인데 상관없을 리가 없죠. 할머니, 정말 이 대출 받으신 거 아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었어요. 민호 씨는 제가 신청했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민지야, 할머니가 신청한 거야. 정말요? 할머니가 직접요? 민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응, 민호 씨가 그렇다고. 할머니가 은행에 가신 거 기억하세요? 그게 갔던 것 같기도 하고. 민지가 민호 씨를 봤습니다. 민호 씨, 할머니랑 같이 은행 가셨죠? 네, 같이 갔어요. 할머니가 직접 신청하는 걸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이상하네요. 할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는데.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 있죠. 민지 씨는 젊으니까 모르겠지만. 민호 씨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젊어서 모른다고요? 저희 법무법인에서 노인 사기 사건 많이 다뤄봤는데요. 뭐라고요? 민호 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지 씨, 지금 저한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제가 본 사건들이랑 비슷한 패턴이 보여서요. 패턴? 무슨 패턴요? 피해자가 기억을 못하는 대출, 짧은 간격의 여러 건 대출, 그리고 배우자가 모든 걸 대신 처리하는 것. 민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그런 패턴이 있다고? 할머니, 통장 좀 볼 수 있을까요? 통장은 민호 씨가 관리하고 있어. 할머니 통장인데 왜 민호 씨가 관리하세요? 부부니까 같이 관리하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민호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문제 있어요. 할머니가 본인 재산 상황을 모르신다는 게 문제죠. 알고 계세요. 제가 매번 보고 드리는데. 그럼 할머니, 지금 통장에 얼마 있으세요? 민지가 제게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그게 정확히는 보세요. 모르시잖아요. 민지 씨, 지금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예요? 이간질이 아니라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치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만해요, 둘 다. 제발.
제가 말렸습니다. 더 이상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야,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할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호 씨가 할머니한테 잘해줘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잘해주기는 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통제하고 감시하고 고립시키고 잘해줘. 정말 잘해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손이 차가워요. 많이 무서우셨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매일매일이 불안했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민호 씨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민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호 씨, 오늘은 제가 할머니랑 같이 자겠어요. 뭐라고요?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셔서요. 제가 옆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있는데 왜 당신이? 손녀니까요. 문제 있으세요? 민지의 단호한 태도에 민호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민지가 제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 민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민지야, 할머니 모르겠어. 뭐가 맞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민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묻는 것, 친구 만나는 걸 막는 것, 통장을 혼자 관리하는 것, 대출 받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것. 민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심각해요. 그래, 할머니가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형적인 경제적 학대예요. 그리고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게 뭔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해서 자기 판단력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민호 씨가 만든 거예요. 그럴 리가. 할머니, 제가 조사해 볼게요. 민호 씨에 대해서. 민지야, 괜찮겠니? 혹시 괜히. 괜찮아요. 저 법무법인에서 일하잖아요. 이런 일 다룰 줄 알아요. 민지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믿음직스러웠어요. 할머니, 오늘부터 제가 자주 올게요. 그리고 절대 혼자 서류에 사인하지 마세요. 알겠죠? 알았어, 민지야.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할 수 있어요? 민호 씨가 관리해서 은행에 가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내일 같이 가요. 민호 씨가 뭐라고 하면 제가 같이 갈 거예요. 할머니 건강검진 간다고 하고 민지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든든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 옆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누군가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뭐려?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지킬게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온기였습니다. 밖에서 민호 씨가 서성이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불안하겠지. 이제 들킬 거니까. 민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드디어 누군가 제 편이 생긴 겁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상쾌한 아침이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민호 씨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민호 씨는요? 별로요. 소파에서 자니까 불편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기 집인데 왜 소파에서 잤을까요? 다른 방도 있는데. 민지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잘 주무셨어요? 네, 뭐. 할머니, 오늘 병원 가기로 했죠? 건강검진요. 민지가 눈짓을 했습니다. 어제 세운 계획이었어요. 아, 맞다. 건강검진. 병원? 무슨 병원이에요? 민호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건강검진이요. 제가 예약해드렸어요. 저도 같이 가겠어요. 아니에요. 민호 씨는 피곤하실 텐데.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에요. 남편인 제가 가야죠. 민호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듯이. 민호 씨, 할머니 건강검진인데 여자들끼리 가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산부인과 검진도 있거든요. 민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민호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죠. 빨리 다녀오세요. 네, 금방 올게요. 민지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정말 이상해요. 할머니를 감시하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닐까? 걱정이 아니라 통제예요. 할머니, 이제 정신 차리셔야 해요. 민지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거래 내역 발급 부탁드려요. 신분증 있으세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출력했어요. 종이를 받아서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출금 500만 원, 출금 800만 원, 출금 1200만 원. 매주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뭐야? 민지가 옆에서 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어디에 쓰신 거예요? 모르겠어. 민호 씨가 리모델링 한다고. 리모델링에 이렇게 많이요? 벌써 3천만 원 넘게 나갔는데요. 계산을 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대출금 4천만 원에 통장에서 나간 돈 3천만 원. 총 7천만 원이 사라진 거였어요. 민지야, 이거 심각한 거지? 네, 할머니. 정말 심각해요. 민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조사 좀 할 거예요. 민호 씨 이름으로요. 그게 가능해? 저희 법무법인에서 사건 조사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잠깐만요. 민지가 열심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민호 씨의 이름으로 검색한 결과였어요. 최민호, 전처 3명. 이혼 사유 재산 분할 분쟁.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이력 있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처가 3명? 네. 그리고 다 재산 문제로 이혼했어요. 사기 혐의까지.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 처리됐지만 고소는 당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한 거지? 민지야, 이 사람들. 전처들 찾을 수 있어? 한 명은 연락처를 찾았어요. 가장 최근에 이혼한 사람이요. 만나볼 수 있을까? 제가 연락해 볼게요. 민지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통화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지금 만날 수 있대요.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네요. 지금? 네. 가까운 곳이래요. 30분 후 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여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 씨가 인사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박영숙이에요.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진작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민호, 그 사람이 또 같은 짓 하고 있더라고요. 소문 들었어요. 똑같은 짓이요? 외로운 여성 찾아서 접근하고 재혼하고 재산 빼돌리고 도망가는 짓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 정말 저도 당했어요. 3년 전에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천사 같았어요. 다정하고 배려심 많고 제 말을 잘 들어주고 똑같았습니다. 민호 씨가 제게 했던 것과 재혼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해졌어요. 통장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외출할 때마다 캐묻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막고 제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더라고요. 제 명의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그럴 수가. 제 도장이랑 신분증 몰래 가져가서 했어요. 나중에 알았죠. 얼마나? 5천만 원이요. 그리고 제 예금도 다 빼갔어요. 총 8천만 원 정도 날렸죠. 민지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떨리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빚이 많아요, 그 사람. 사채 빚이 엄청나요. 사업 실패하고 나서 계속 빚만 늘어났대요. 사업 실패? 그 사람 말로는 사업가래요. 근데 실체는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수진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모아둔 자료예요. 서류에는 민호 씨의 빚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여러 사채업체, 총 1억 원이 넘는 빚. 이 사람은 외로운 여성들을 타깃으로 해요. 재혼해서 재산 빼돌리고 빚 갚고 또 다른 여성 찾아가는 거예요. 경찰에는 신고 안 하셨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했죠. 근데 증거가 부족하대요. 부부니까 재산을 같이 쓴 거라고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그럼 어떻게?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도 못 받았고 그 사람도 처벌 못 받고.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뒤로 정신과 치료받았어요. 우울증, 불안증. 3년이 지난 지금도 힘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제 미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박영숙 씨, 빨리 도망가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더 당하기 전에. 근데 증거가 없으면 증거 만들어야죠. 녹음하고 서류 확보하고 통장 거래 내역 다 모으고.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정말요? 수진 씨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저 법무법인에서 일해요. 이런 사건 다뤄봤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혼자라서 못했는데. 수진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영숙 씨, 제발 조심하세요. 그 사람 정말 위험해요. 재산 다 빼앗기면 버려질 거예요. 네. 조심할게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모르겠어, 민지야. 진짜 민호 씨가 그런 사람일까? 전처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민호 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안 보이는데. 할머니, 그게 사기꾼들의 수법이에요. 처음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민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혹시 오해일 수도 있잖아. 할머니, 민지야, 제발. 확실한 증거를 찾자. 그래야 할머니도 마음 정리할 수 있어.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증거 찾을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만 봤습니다. 정말 나를 속인 걸까?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을까?
민호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정하게 웃던 얼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던 모습, 그게 다 거짓말이었을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호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걱정했잖아요. 검진하고 결과 기다리다 보니까. 결과는 어때요? 괜찮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도 모르는 척 했어요. 민지가 인사했습니다. 민호 씨,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민지가 나가고 민호 씨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여보, 피곤하시죠? 쉬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민호 씨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요즘 제가 느끼기에 민지 씨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민지는 제 손녀예요.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이 아니라 시기죠. 당신이 행복한 게 보기 싫은 거예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똑같은 패턴. 밤이 되었습니다. 민호 씨가 먼저 잠들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민호 씨의 서재로 갔어요. 서류를 찾아야 했습니다. 증거를,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러 서류들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때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꺼내서 봤습니다. 민호 씨와 여자들의 사진, 여러 명의 다른 여자들,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수진, 2021년, 미경, 2019년, 정희, 2017년, 전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진마다 메모가 있었어요. 아파트 3억, 예금 5천, 보험금 2천, 재산 내역이었습니다. 각 여자들에게서 빼앗은 돈,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증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제 사진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몰래 찍은 거였죠. 뒷면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박영숙, 아파트 6억, 연금 월 250, 예금 1억 추정.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예요.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으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세요? 민호 씨였습니다. 어느새 깨어서 뒤에 서 있었어요.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 제 사진도 그 중에 있었어요. 민호 씨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다정함이 사라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 남았습니다. 보셨군요.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민호 씨가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제 사진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어차피 곧 끝날 일이었는데 처음부터 나를, 네, 처음부터 당신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럼 사랑은? 다정했던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당연하죠. 연기였어요. 당신 같은 외로운 할망구들은 쉽거든요.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주면 바로 넘어오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떻게요? 간단해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당신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 제 빚을 갚는 거죠. 민호 씨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이미 7천만 원 빼갔어요. 좀 더 있으면 아파트도 팔 생각이었는데 그 손녀가 방해하더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이 뒤섞여서 내가 당신을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실수였죠. 민호 씨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잔인했어요. 지금까지 본 다정한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저 연기였어요. 제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 있었을 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민호 씨, 아니 최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저한테 사람 대접받고 싶으세요? 당신은 그냥 돈줄이었어요.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다정했던 것도, 사랑한다던 것도? 당연하죠. 연기라니까요. 당신 같은 늙은 여자를 누가 진심으로 사랑하겠어요? 늙은 여자.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외로워서 안달난 할망구들은 쉬워요.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면 금방 믿거든요. 당신도 그랬잖아요. 맞았습니다. 저는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의 다정함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제발, 돈은 돌려줘요. 제 평생 모은 돈이에요. 돈? 이미 다 썼는데요. 사채 갚는데 써버렸어요. 그럼, 아파트라도. 아파트요? 그것도 곧 팔 거예요. 이미 공동 명의로 해놨잖아요. 당신이 허락해줬죠. 속았습니다. 완전히 속았어요. 민호가 다가와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박영숙 씨, 조용히 있으면 좋을 텐데요. 괜히 소란 피우면 당신만 손해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요? 해보세요. 증거 있어요?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증거잖아요. 민호가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어요. 이제 없네요. 다른 증거 있어요? 통장 거래 내역이. 그거요? 부부가 돈같이 쓴 거죠. 범죄가 아니에요. 경찰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대출은요? 제 동의 없이 당신 도장으로 찍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리고 설령 문제가 있다 해도 당신이 치매 초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요?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의사소견서 하나면 당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당신 말은 아무 효력이 없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이 집에서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여기 제 집이기도 한데요. 공동명예 잊으셨어요? 그건 제가 속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자발적으로 명의를 같이 한 거예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막혀 있었어요. 민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안한 자세였어요. 승리자처럼. 박영숙 씨, 현명하게 행동하세요. 조용히 있으면 아파트 반은 남겨드릴게요. 어차피 공동 명의니까 반은 제 거잖아요. 반도 못 줘요. 내 집이에요. 그럼 법정에서 싸워보시죠. 근데 당신 이길 자신 있어요? 치매 환자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무력했어요. 왜 이런 짓을 해요? 돈이 그렇게 필요해요? 필요하죠. 빚이 1억이 넘는데 당신 덕분에 7천만 원 갚았어요. 나머지도 곧 갚을 거고요. 다른 사람들도, 전처들도 다 이렇게. 당연하죠. 수진이도, 미경이도, 정희도 다 당신처럼 외로운 여자들이었어요. 쉬운 타깃이었죠. 사람을 물건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타깃이라니. 양심도 없어요? 양심으로 빚을 갚나요? 현실을 보세요, 할머니. 할머니. 그렇게 부르는 게 이제는 비웃음처럼 들렸어요.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민지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뭐해요?
민호가 재빨리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손녀한테? 돌려줘요. 안 돼요. 당분간 제가 보관할게요. 민호가 제 휴대폰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지한테 연락하면 안 되죠. 그 여자가 제일 골칫거리거든요. 법무법인에서 일한다면서요? 귀찮게 만들어요. 돌려달라고요. 일어서서 민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으로 밀쳤어요. 휘청거리다가 소파에 넘어졌습니다. 엉덩이가 아팠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나이 드신 분이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비웃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무력하다는 걸 아는 거였어요. 제발, 제발 돌려줘요. 내 평생 모은 돈이에요. 남편이랑 50년 모은 거라고요. 50년이요? 대단하네요. 그 정도면 충분히 모았겠네요. 이제 나눠 쓸 때가 된 거 아니에요? 나눠 쓰다니. 당신은 남이잖아요. 남이요? 법적으로 남편인데요. 맞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였어요. 아무리 속았어도 서류상으로는 부부였습니다. 이혼해요. 당장 이혼할 거예요. 이혼? 좋아요. 근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반반이죠. 당신은 한 푼도 못 받아요. 법원이 그렇게 판결할까요? 저는 사기꾼이 아니라 당신 남편이에요. 서류상으로는요. 모든 게 막혀 있었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마요. 민호가 내려다봤습니다. 동정심이라고는 없는 눈빛이었어요. 박영숙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은 졌어요. 졌다. 정말 그랬습니다. 완패했어요. 그나저나 손녀가 귀찮게 하네요. 조용히 시키는 게 좋을 텐데. 민지한테는 손대지 마요. 손대기야 하겠어요? 근데 당신이 직접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뭐요? 민지한테 전화해서 괜찮다고 하세요. 더 이상 올 필요 없다고.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럼 제가 민지 씨 직장에 전화할까요? 할머니가 치매라서 망상을 한다고. 당신, 법무법인에서 일하는데 할머니가 치매로 헛소리한다는 소문나면 어떻게 될까요? 민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녀까지.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좋아요. 내일 민지 씨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옆에서 들을게요.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자러 가요. 피곤하시죠? 당신이랑 같은 방에서 못 자요. 그럼 거실에서 주무세요. 전 제 방에서 잘게요. 제 방? 제 집인데 제 방이라니. 민호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외로움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욕심이. 남편의 반지가 생각났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반지. 몰래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반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딱 맞았어요. 50년 동안 낀 반지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당신 잊고 다른 사람한테 갔다가 이렇게 됐어. 반지를 보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외롭지도 않았을 테고 민호 같은 사람한테 속지도 않았을 겁니다. 정말 외로웠어, 여보.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속은 거야.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없었어요. 소파에 누웠습니다. 담요도 없이 그냥 차가웠어요. 몸도 마음도.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고 이혼해도 재산을 나눠줘야 하고 민지가 도와주려 해도 민호가 위협하고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것. 새벽 5시쯤 됐을까요? 민호의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민호의 재킷이 소파에 걸려 있었어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제 휴대폰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민호가 깨면 안 됐거든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지야, 할머니야. 위험해. 민호가 다 들켰어. 도와줘.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장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세요? 민호였습니다. 깨어난 거예요. 화장실이요. 휴대폰 가져갔죠? 들켰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문 열어요. 안 열면 부술 거예요.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가 서 있었어요.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휴대폰 내놓으세요. 민호 씨, 지금 당장.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민호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민지에게 보낸 문자를 봤어요. 이런 짓 하시면 안 되는데. 민호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이제 연락도 못 하시네요.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완전히 고립시킨 거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자는 이미 보냈습니다. 민지가 볼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 민지가 올 거야. 그 희망 하나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연달아 눌러대는 소리였어요. 민호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누구야, 이 새벽에. 할머니, 저예요, 민지. 문 열어주세요.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자를 받고 온 거였어요. 안 돼요. 돌아가세요. 민호가 인터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괜찮아요. 돌아가세요. 민호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쳤어요. 민지야, 도와줘. 민호가 제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입 다물어요. 싫어요. 민지야. 밖에서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문 열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그 말에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 감히.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민지야. 민지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왔어요. 민지 씨, 지금 남의 집에 불법 침입한 거 아세요? 민호가 따졌습니다. 할머니가 위험하다고 문자 보냈어요. 당연히 와야죠. 위험? 무슨 위험이에요? 부부끼리 사소한 다툼이 있었을 뿐인데. 사소한 다툼? 할머니 상태 좀 보세요. 민지가 제 팔을 들어보였습니다. 멍이 들어 있었어요. 아까 민호가 밀쳤을 때 생긴 거였습니다. 이게 사소한 거예요? 그건 실수로. 실수요? 할머니 휴대폰은요? 왜 부서져 있어요? 바닥에 깨진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떨어뜨려서. 거짓말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민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최민호 씨의 전과 기록이에요. 사기 혐의로 3번 고소당했죠. 그건 다 무혐의 처리됐어요. 증거 부족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건 전처 이수진 씨의 진술서예요.
똑같은 수법으로 5천만 원 사기당했다고 진술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할머니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4개월 동안 7천만 원이 빠져나갔죠. 할머니 동의 없이요. 동의 받았어요. 거짓말. 할머니가 기억도 못 하시는데 무슨 동의예요? 나이가 드시면 깜빡하시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민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갔어요. 정신과에서 검사 받았죠. 결과 나왔는데 할머니 치매 아니래요. 정상이세요. 민호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민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당연하죠. 연기였어요. 당신 같은 늙은 여자를 누가 진심으로 사랑하겠어요?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젯밤의 한 말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할머니가 몰래 녹음하신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녹음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사실 할머니 방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어요. 혹시 몰라서요. 그게 이렇게 증거가 될 줄은 몰랐지만 녹음기를 언제 설치했을까요? 이틀 전에 할머니 방 청소한다고 들어갔을 때요. 죄송해요, 할머니.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아니야, 민지야. 고마워. 민호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범죄 증거 확보를 위한 녹음은 인정돼요. 제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민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경찰에 다 제출할 거예요. 사기죄로 고소할 겁니다. 고소?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증거가 충분한지. 충분해요. 녹음 파일, 전처 진술서,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민지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의 진술서까지요. 이미 작성해뒀어요. 정말? 언제 작성했을까요? 어제 병원 갔을 때 작성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맞았습니다. 병원에서 민지가 부탁했었어요. 민호가 한 일들을 하나하나 적으라고. 민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당신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계획?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한 거죠. 당신 같은 사기꾼한테서요.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민지가 불렀던 거였어요. 경찰을.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최민호 씨 계신가요? 저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기 및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폭행? 저는 폭행 안 했어요. 피해자 박영숙 씨 팔에 멍이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경찰이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할머니한테 폭력 행사하는 거요.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든 뭐든 일단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이 민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게요. 민호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서에서 하시죠. 민호가 끌려가듯 나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저를 봤어요. 박영숙 씨, 후회할 거예요. 당신도 외로울 텐데. 외로움보다 당신이 더 무서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민호가 무너진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찰에게 끌려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어요. 민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민지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괜찮아요, 할머니. 당연한 거예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누구일까요? 민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딸 지연이 서 있었어요. 엄마. 지연이 뛰어들어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지한테 연락받고 달려왔어요. 지연아.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아니야, 지연아. 엄마가 말 안 했잖아. 그래도 제가 더 자주 왔어야 했어요. 그럼 이런 일 안 생겼을 텐데.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지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외로워서 잘못 선택한 거야. 엄마가 외로우셨다는 걸 알았어야 했어요. 딸이면서 세 사람이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딸, 손녀. 한참 후에 진정이 됐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 민지가 물었습니다. 일단 이혼부터 해야겠지. 그리고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민호 씨 재산 조회해보고 사채업자들 찾아서 돌려받도록 할게요. 고마워, 민지야. 엄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네. 혼자 계시면 또 무슨 일 생길지 몰라요. 저희 집에 방 있어요. 같이 살아요. 지연아, 엄마,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제가 엄마를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걸. 이제부터는 제대로 모실게요. 지연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근데 할머니는 여기서 살고 싶어. 엄마, 이 집은 내 아버지랑 50년 산 집이야. 추억이 많은 곳이고 혼자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외로우시잖아요. 외로워도 괜찮아. 이제는 혼자가 무섭지 않거든. 정말 그랬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나니 혼자 사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걸 알았어요. 대신 자주 놀러와. 그리고 민지도. 당연하죠. 매일 올게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지낼 거야.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민호 씨는 어떻게 될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처벌받겠죠. 당연히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까 실형받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다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럼 수진 씨도? 네. 제가 연락드릴게요. 같이 대응하면 더 강력하니까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번 일로 상처 많이 받으셨죠? 받았지. 많이 받았어.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고마워, 민지야.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제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호는 거짓으로 다가왔지만 민지는 진심으로 지켜줬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민지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게? 열어보니 목걸이였어요. 예쁜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GPS 추적기가 내장되어 있어요. 혹시 또 무슨 일 생기면 제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민지야. 그리고 이 버튼 누르면 제 휴대폰으로 경고 메시지가 가요. 위급할 때 쓰세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혼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고마워, 우리 손녀. 세 사람이 다시 안았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힘든 악몽이 끝났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최민호는 사기죄와 폭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빼앗아간 돈 중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도 났고요.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채업자들에게 간 돈은 돌려받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절반 정도는 받을 수 있었어요. 전처 수진 씨도 다시 고소했습니다. 이번엔 증거가 충분해서 승소했어요. 우리가 함께 싸운 덕분이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법정에서 민호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이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의 눈에 원망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할머니, 어떠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후련해. 정말 후련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어요. 민호의 흔적은 다 지웠습니다. 그가 쓰던 물건들, 같이 찍은 사진들 모두 버렸어요. 집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예전 같으면 이 고요함이 무서웠을 겁니다. 외로움에 짓눌렸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혼자라는 게 나쁘지 않네. 정말 그랬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였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반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꺼내서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여전히 딱 맞았어요. 여보, 이제야 알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남편은 50년 동안 제 곁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잘 잤어? 라고 물어줬고, 제가 아플 때 걱정해줬고,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민호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다정했지만 그건 제 재산을 노린 연기였어요. 곁에 있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착취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과 이용은 다른 거였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엄마, 점심 먹으러 왔어요. 어머, 지연아. 들어와. 지연이 음식을 가득 들고 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반찬 만들어 왔어요. 고마워, 지연아.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는 거? 응, 괜찮아. 이제 혼자가 편해. 정말이요? 지연이 의심스러운 표이었어요. 정말이야.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아니야.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가끔은 외로워. 근데 괜찮아.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저를 약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외로움 때문에 민호 같은 사람한테 속았지만 외로움이 있어야 가족의 소중함도 아는 거잖아. 엄마.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생각도 많이 하게 돼. 내 인생, 내 선택, 내 미래에 대해서.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많이 성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 67살에 성장하다니 웃기지? 아니에요. 멋있어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지연이 돌아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어요. 경로당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영수가 오랜만이다. 응,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냈어? 그 남편은 이혼했어. 어머, 정말?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축하해줬습니다. 잘했어. 그런 남자 빨리 버리는 게 낫지. 이제 편하겠다. 혼자 사는 게 최고야. 친구들의 말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혼이 실패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화투를 쳤습니다. 웃고 떠들었어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영수가 이제 재혼 같은 거 생각하지 마.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응, 안 할 거야. 절대. 잘 생각했어. 우리 나이에는 혼자 사는 게 제일이야. 외롭지 않아? 외롭지. 근데 그게 뭐 어때? 외로움이 나를 죽이지는 않잖아.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외로움은 불편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나쁜 선택을 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더 위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녁 노을이 예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옆에 젊은 커플이 있었어요.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러웠을 거예요. 저도 누군가와 손잡고 싶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것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어. 영원한 건 없으니까. 씁쓸했지만 현실적인 생각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어요. 빈집이었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행복한 가족 이야기. 저런 가족도 있겠지. 근데 모든 가족이 저렇지는 않아.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TV 속 이야기와 실제 삶은 다르다는 것.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노인 사기 사건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저런 일이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유독 바보여서 당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 TV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지 3년, 민호가 떠난 지 3개월. 여전히 빈자리였습니다. 이 빈자리가 채워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생 비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괜찮아. 빈자리가 있어도 살 수 있어. 정말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었어요. 남편의 반지를 봤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혼자여도 괜찮아. 무섭지 않아. 반지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내가 강해져서 기쁘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저를 민호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큰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배웠습니다. 혼자라는 것의 의미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외로움은 약점이 아니야. 그냥 인간의 감정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였어요. 두려워서 도망치면 민호 같은 사람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함께 살면 괜찮아지는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내일도 혼자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모레도 글피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혼자라는 게 실패가 아니니까요. 혼자여도 살 수 있어. 아니, 혼자이기에 더 강해질 수 있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할머니, 잘 주무세요. 내일 점심 먹으러 갈게요. 사랑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니까. 민호는 저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와 지연은 진심으로 사랑해줬어요. 그 차이를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사랑하는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홀로 서기는 두렵습니다. 여전히 가끔 무섭고 외롭고 불안해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으니까요. 외롭지만 자유로워. 혼자지만 강해.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 잠이 들었습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여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응, 여보. 이제 내 인생을 살게. 혼자여도 괜찮아. 당신이 가르쳐준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혼자인 하루 하지만 괜찮은 하루.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네.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저를 약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